자, 준비됐어? 다음 거 간다. 4번. 또,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빌드업이었고요. 자, 제목에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라고 나왔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뭐냐면,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상관 접속사.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이 녀석이 바로 상관 접속사다. 자, 책에 나와 있다시피 상관 접속사라는 것 자체가 똑같아요. 이제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를 말하는 건데, 자, 이 종류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책에 이제 종류가 이제 몇 개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both A and B 이런 녀석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자, either와 or 각각 앞에다가 스펠링 n을 붙여서 neither도 있습니다. neither. 그래서 neither A or B. 자, 그 다음에 이건 책에 없는 건데요. not A but B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책에 나와 있는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쓴 게 상관 접속사의 모든 종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상관 접속사라는 건 결국엔 등위 접속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등위 접속사에서 파생. 왜냐면 전부 다 보시면 and, or, nor, but,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네들 뭐야? 전부 다 등위 접속사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상관 접속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포인트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제목에다가.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어떤 단어가 어떤 접속사와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both는 and랑 짝꿍이야. 그래서 both A or B 이렇게 쓰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중요하다. 짝. 그래서 both와 and, either or, neither nor, not but, not but. 그래서 이렇게 짝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등위 접속사가 전부 다 있네요. 등위 접속사하면 뭐 떠올리라고 했죠? 병렬구조. 됐어요? 그래서 병렬구조.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스위치에 대한 겁니다. 스위치. 자, 이 스위치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얘네들의 의미를 먼저 알아봅시다. 자, both A and B는요, A와 B 둘 다라는 뜻이에요. A, B 둘 다. 자, 그리고 either A or B, or 같은 경우는 이거 또는 이거 이런 뜻이기 때문에 A, B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 자, neither가 붙었어. n이 붙으면 딱 봐도 부정어스럽죠. 그래서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 B 둘 다 아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not A but B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얘들아 잘 봐봐. not A야. 그럼 A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but B야. 하지만 B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not only A but also B 너무나 유명한 구문이죠. 이 녀석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대로. 잘 봐봐. A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A만 아니라 B도. 그래서 그대로 쓰자면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쓴 거는 사실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책에 없는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추가로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not only but also B가 좀 중요한데 여기에서 also 있죠. 이 als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이게 첫 번째. 즉 not only A but B 이렇게 써도 돼요. also를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only 있죠. only.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장 대표가 jus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simply라고도 쓸 수 있어요. simply. 그래서 just 또는 simply. 그래서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 결국 not only but also B는요.
not just A but B 뭐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 또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책에 있는 건데요. 얘를 아예 다른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 as well as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거든. as well as. 근데 A, B 자리가 바뀌어요. 여기에 B가 가고 여기에 A가 갑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 as well as라는 요 단어 있잖아. 요 덩어리. 이 덩어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얘 자체가 뿐만 아니라라고 해석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as well as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보세요. 그러면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요. 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병렬 구조는 뭐 제가 더 말할 게 없죠. 둘이 똑같은 것끼리 온다라는 거 이건 똑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쓴 요 모든 종류들이 주어 자리에 왔다고 하면 저거죠. 주어 자리에 주어. 그러니까 A랑 B가 다 명사겠죠. 그러면 주어니까. 자 그럼 얘네가 주어 자리에 왔으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네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동사의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수로 해야 되느냐? 복수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 관련된 겁니다. 중등부에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스위치는요. 자 그러면 보스부터 설명드릴게요. 보스는요 그냥 무조건 북이라고 썼네. 북이 아니고 얘는 복수 취급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복수 취급이에요. 됐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보스는요 발음이 보스잖아 보스. 그래서 보스는 복수 취급이에요. 알겠죠? 욕한 거 아니에요. 네. 보스는 복수예요. 보스는 복수. 자 그리고 나머지들 either, neither, not able, be, not only able to be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B의 스위치를 하면 됩니다. B의 스위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의 단수가 나왔고 B의 복수가 나왔어. 그러면 복수에 맞는 동사를 쓰면 돼요. are 이렇게 쓰면 된다고. 또는 반대로 여기에 복수, 여기에 단수 나왔어. 그러면은 단수에 맞는 동사 쓰면 돼요. is 이런 거 쓰면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A는 상관이 없어요. A는 상관이 없고 B에다가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는 B가 앞으로 가죠. 그렇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적 속사에서 시험을 냈거든요. 1, 2, 3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개. 그리고 이 세 개 중에서 짝에 관련된 거 얘는 누구랑 짝, 얘는 누구랑 짝 이거 그리고 스위치에 대한 거 요거 있죠. 얘네는요 대체로 중등부 그것도 중3 2학기 정도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보통은요 고등부에서 내기에는 좀 허접해요. 난이도가 좀 낮고요. 고등부에서 출제할 때는 보통 병렬 구조로 시험을 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병렬 구조는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법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이 병렬 구조에 관한 걸로 출제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상관적 속사 자체가 외우기만 한다면 되게 쉽거든.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애초에 많이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관적 속사 파트 끝났고요. 자, 이제 책을 다시 앞쪽을 피셔서 106쪽 종속적 속사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종속적 속사. 자, 여기 다 지울게요. 5번으로 쓰겠습니다. 종속적 속사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자. 주어 동사 앞에 종속 접속사가 오는 요 구조예요. 조금 더 크게 쓸 거예요. 종속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무엇이다? 절. 정확하게 말하면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 자, 그러면은 이 종속적 속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속적 속사가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눠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할게요. 명사절 접속사. 자, 이렇게만 쓰면 또 여러분이 이 명사절 접속사가 또 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약간 그림으로서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럼 이 덩어리가 생기잖아. 덩어리.
이 덩어리가 절이라고요. 절인데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의 역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니까 덩어리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통째로. 그래서 자,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써도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이 있어. 삼형식 문장. 그러면은 요 주어 자리에 뭘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수학에서 치환이란 개념 배웠죠? 치환. 그렇죠? 뭐 그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다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이야. 주어 자리에 요 녀석을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또는 요 목적어 자리에 또 어떻게 넣을 수 있어?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 덩어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사절 접속사라는 건 뭐다? 이렇게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명사 역할 할 때 이끄는 요 접속사 있죠? 접속사. 요 놈이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는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어요. 자, 그 종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that이고요. 그리고 if와 whether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That, if, whether. 사실 얘네들의 구체적인 특징들도 있는데요. 그 구체적 특징들은요. 최소화해서만 제가 전달을 좀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해석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해석. 자, that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이 이제 보는 녀석이잖아. 이 that이라는 녀석은 해석하는 방식이 무려 3가지나 있고요. 3가지가 다 많이 쓰입니다. 자, 첫 번째. 뭐뭐라고. 두 번째, 뭐뭐라는 것. 또는 세 번째,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대세 해석법이 이렇게 됩니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자, 이것도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썼던 예시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I think that he's honest. 이렇게 썼어요. 아까 쓴 예시죠? 좀 잘 보세요. 나는 생각해 그가 정직하다 라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정직하다고. 됐어? 이 대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야. 뭐뭐라고. 됐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if랑 whether를 볼게요. 자, 여기서의 if는 니네가 알고 있는 만약의 if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if랑 whether는 묶을 건데요.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는 아닌지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해요. 뭐뭐인지 아닌지. 됐어요? 자, 그래서 가볍게 요 정도만 볼게요. 뭐 이거 외적으로 사실 얘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좀 생략하고요. if에 대한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쓸 건데요. 자, 동그라미 2번에는 미리 쓰세요. 부사절 접속사를 쓸 겁니다. 2번 부사절 접속사. 어이구. 자, 2번 여기다 쓸게요. 자, 부사절 접속사. 자, 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림 그려볼까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죠. 그러면은 이 덩어리 이름이 다시 한번 뭐다? 절이에요, 절. 정확하게 중속절. 절인데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은 부사 역할 하니까 원래 너네가 배운 거는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 동사를 꾸며주고, 뭐 형용사를 꾸며주고, 뭐 문장을 꾸며주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부사절이 하는 역할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문장을 꾸며줍니다. 이 부사절은요 무조건 문장을 꾸며줘요. 근데 이 뭘 꾸며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이 부사절 접속사는 종류가 좀 다양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에 나와 있는 것 전부입니다. A, B, C, D 나와 있죠. A, B, C, D 책에 106페이지 보면요. 그 A, B, C, D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전부 다. 네.
책에 보면 엄청 많죠. when, while, as, until, since, every time, as soon as, 그 아래도 because, since, as, if, unless, 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겁나 많죠. 이게 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간추려서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 책에 있으니까 뭐 몇 개만 좀 해보자면은 뭐 어차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막 자세하게 구절을 쓰지는 않을게요. 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써보자면 뭐 when이나 as나 why나 뭐 before, after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before, after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 부분에다가 제가 해석을 좀 쓰자면 이 때문에라고 해서 때문에 이유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because겠죠. because. 자, 이거 말고도 as도 있고 since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as라는 단어가 겹치네요. 그죠? 뜻이 달라져. 네. 참고로 이 since라는 단어도 이 시간의 접속사의 역할도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서 쓰이면 since가 뭐 이래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여기서 쓰이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잘못했어. 세 번째는 조건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조건 같은 경우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마 두 개일 겁니다. if와 unless 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의 if랑 여기서의 if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게다가 명사절이었잖아. 명사절. 근데 여기서의 if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부사절이에요. 품사가 달라요. 얘는 덩어리가 부사고요. 얘는 덩어리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이 다릅니다. 해석도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고 여기서는 너네가 알고 있는 듯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고 unless는 이 if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딱 중딩 수준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 저는 고딩 수준까지 할 거라고. 단어를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추가해볼게요. 두 개. 책이 없어요. 두 개만 추가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o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once. 자, 니네가 알고 있는 once는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twice 팬클럽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니네가 알고 있는 once는 이거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의 once는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맞추면 박수 쳐줄게요. 떠오르지가 않았어. as long as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as long as. 이거 혹시 뭔 뜻인지 아는 사람? as long as. 막 또 길다 이러지 말고 길다 아니에요. 말하려고 했지 지금. 길다 아니야. as long as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좀 비슷한데요. 예, 제가 해줄게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씁니다. 뭐뭐 하는 한 됐어요? 뭐뭐 하는 한 이게 as long as예요. 자, 우리가 중딩은 딱 요 정도 수준만 알아도 돼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이 단어들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도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양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요. 자, 요 녀석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애들이야. 뭐뭐 할지라도. 됐어요?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전부 다 도우 시리즈거든요. 도우 시리즈. 자, H-O-U-G-H 여기까지. 여기 도우. 자, 이 도우 앞에다가 AL 붙입니다. AL. 그래서 although가 돼요. although. 자, 이번에는 도우 앞에다가 even 붙입니다. 그래서 even though 이렇게 됩니다. even though. 이게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책에는 even if라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할지라도 if니까 만약이라고 해석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뜻은 달라요. 얘네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양보의 부사절로 포함이 된다. 근데 저는 쓰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이제 여러 가지를 썼는데 여기까지만 그냥 썼으면은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제가 포인트로 설명드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얘랑 얘예요. 13번. 13번. 얘네들이 있죠. when, as, why, 어쩌고 저쩌고, if, unless, once, as long as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결론을 먼저 쓰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잘 봐.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우리는 접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를 배우고 있어요. 자,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했습니다. 주어 동사가. 그럼 잘 보세요. 이 시간 조건의 이 부사절 접속사들, 이 전부 다 접속사잖아. 그럼 이 접속사들 뒤에 뭐가 나온다? 얘네가 나와요. 얘네가 주어 동사.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의 부사절이나 또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그래서 간략하게 쓰려면 미래 시제가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그럼 미래 시제가 안 되면은 그 대신으로 뭔가를 써야겠죠. 그 대신으로 쓰는 게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학생이 물어봐. 쌤 그러면 과거 시제는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쓸 수 있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이 궁금점이 나올 수도 있다. 쌤, 얘네들 안에는 왜 미래 시제를 못 써요? 왜 못 쓰는데요?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 좀 줄게. 자, 지금 쓰는 거는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한데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자, 쌤이 이렇게 예문을 썼어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home.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일치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녀석끼리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will stay라고 나왔으니까 미래 시제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도 미래로 원래 맞춰야 돼요. 이걸 일치라고 해요, 일치.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도 미래로 써야 되거든. 아니 심지어 tomorrow까지 나왔잖아. tomorrow 내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원래 미래로 써야겠지.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썼어요? range 현재로 썼어요, 그렇지? 그럼 왜 그럴까? 얘를 쌤이 미래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rain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해석을 해보면 자, 쌤이 위에 버전, 아래 버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이 듣기에 뭐가 자연스러운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쌤이 위에 걸로 먼저 해석해볼게. If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stay home.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아래 거.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뭐가 맞아요? 우리는 평상시 어떻게 말해요? 위에 거, 아래 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뭐 다 꼴먹은 모르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지 뺏긴 같은 거더라.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말해? 내일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야, 내일 비 온대. 아, 내일 비 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일 비 올 것이면 나 집에 있을 거야. 올 것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말에서도 비 온다면이라고 말하잖아.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도 얘가 자연스럽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뭐 예를 들어 when을 썼어요. 뭐뭐 할 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일 집에 도착할 때 너는 거기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일 내가 집에 도착할 것일 때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이나 조건을 나타낼 때는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왜? 말이 이상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됐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보통 요거에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중2에서 원래 제일 많이 나와요. 중2에서 많이 나오는데 중3에서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중3 특히나 이제 2학기가 들어가는 시점에서는요 죄송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3 2학기 기준으로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근데 오히려 고1 들어가면은 가끔씩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전부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제가 6번에다가 쓸 건데 책에 없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좀 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6번에다가 접속사
특징이라고 제가 쓸게요. 접속사의 특징. 접속사의 특징. 사실 접속사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제가 딱 한 개만 쓸 거거든요. 이 한 개가 근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다시 한번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라는 이 형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어 동사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문장 있죠. 요 부분, 이 접속사 뒷부분, 이 뒷부분은요 항상 100%예요. 100%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이제 어디서 들어봤냐면요.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저 얘기 꼭 들어보거든요. 불완전한 문장보다 완전한 문장보다 이런 얘기를 꼭 들어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관계대명사에서는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하면서 이렇게 보통 배우거든. 근데 딴 거 배울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꼭 관계대명사 할 때만 그 얘기를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접속사를 썼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여러분 혹시나 오해할까봐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 and나 얘네들 말고요. 자, 종속 접속사 뒤에는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곧 무엇이다? 우리 문장에 5개 형식이 있죠. 1, 2, 3, 4, 5 형식 있잖아. 이 1, 2, 3, 4, 5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된다. 뭔가 빠진 게 있으면 안 된다.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무엇이다? 빠짐없이 핵심 성분이 모두 있는 문장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디 갔냐?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 성분이란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말하는 겁니다. 수식어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 4개를 다 써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4개를 다 써야 된다가 아니라 1에서 5 형식에 알맞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에서 5 형식에 알맞은 문장. 그래서 이게 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이에요. 뭔가 빠진 게 있으면 안 돼. 3형식을 쓸 건데 내가 여기서 끝나버렸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4형식을 쓸 건데 여기서 끝나버렸어. 불완전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써야 완전한 거죠. 됐나요? 이런 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라고.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딱 알맞는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종속 접속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온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별거 없거든요. 이게 다예요. 접속사의 특징이라고 쓴 게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간단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대시랑 왓을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단골이에요, 단골 어법에서. 근데 이 that과 what을 구별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이 개념이 무조건 나와요. 100%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은 여러분이 그런가 하면서 잘 문제를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드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짜투리로 껴있는 한 파트가 있거든요. 이것만 좀 보고 이번 단원을 마무리할게요. 108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자, 108페이지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자,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제가 7번을 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접속사 파트에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이 간접 의문문이 뭔지 지금 설명도 안 나와 있어 책에. 이런 식은 내가 간접 의문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의 대답 간접적인 의문문이에요. 이러고 앉아 있어. 또는 조금 공부한 친구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예요. 뭐 요 정도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일단 간접 의문문이 뭐냐? 여러분 아까 전에 필기했던 걸 잠깐 상기해보자. 아까 전에 제가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설명할 때 그림 그렸잖아요. 그렇죠? 자, 종속 접속사 어떻게 그림 그렸죠? 이렇게 박스에 요 안에
이렇게 껴들어간 거였죠. 그렇죠? 간접 의문문도 똑같습니다. 요거예요. 요 간접 의문문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종속 접속사와 간접 의문문의 차이점은 뭐냐면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의문문을.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쓰자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 이 개념을 좀 먼저 써봐. 동그라미에서 개념을 먼저 써보자면요.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도록 집어넣은 형태예요. 집어넣은 형태. 그래서 이게 간접 의문문이야.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게끔 집어넣은 형태예요. 이게 간접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평범한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의문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분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접 의문문이야. 자, 그래서 명칭이 왜 간접 의문문이냐면 말 그대로 간접적인 의문문이어서 그런 건데 직접적 의문문과 간접적 의문문의 이 차이를 말로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수경이한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거는 진짜 그냥 대놓고 물어본 거죠.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수경이가 몇 살인지 쌤이 참 궁금하네. 됐어? 이게 간접적인 의문문이야. 됐어? 그러니까 참 궁금하다. 아, 나 좀 알고 싶다. 너 몇 살인지 참 알고 싶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죠. 됐어? 이게 간접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은 뭐야? 몇 살이야? 이게 진짜 물어보는 거. 됐어? 응.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다시 한번 보자.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도록 집어넣는 건데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 여러분, 의문문은요 원래 종류가 두 개거든요. 의문문의 종류 자체가 원래 두 개예요. 첫 번째는요 의문사가 있는 버전,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버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버전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의문사를 쓴 겁니다. what, what이나 when이나 where 이런 걸 쓴 거야. 저게 뭐야? 예를 들어서 쟤는 누구야? 이렇게 who를 쓰거나 아니면 where 쓰면은 어디로 가야 돼? when, 수업 언제 시작해?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말들 있잖아요. 의문사. 이 의문사를 써서 물어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학생이야? 이런 거. 됐어? 너 밥 먹었어? 이런 거. 너 그 숙제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됐어? 이런 거는 이제 의문사가 없죠. 이렇게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 의문문도 어쨌든 의문문이니까 종류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의문사라는 녀석이 있는 버전과 그리고 의문사라는 녀석이 없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자 써서 죄송해요. 그냥 OX 할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의문사가 있는 버전, 의문사가 없는 버전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의문사에다가 주어 동사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명사절 접속사에서 if에도 되었었죠. if를 그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f나 whether를 쓰고 여기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아니 이게 간접 의문이 뭔데? 이게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림 그렸잖아. 그걸로 보여줘야죠. 자,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거 좀 보여줄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자, 이런 문장 하나 썼어. 그리고 옆에 의문문 하나 써볼게, 쌤이. 거기 아까 전에 너 몇 살이야? 이거 썼잖아요. How old are you? 자, 이렇게 됐어요. 됐어? 잘 봐봐. 지금 여기에서 I don't know 보면은 don't know 뒤에 뭐가 없냐면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잘 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의문문을요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I don't know 까지 썼고 이 know 뒤에다가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얘를. 됐어? 자, 그럼 쌤이 일단 그냥 써볼게. 그대로 써볼게. 그대로.
자, 대문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써볼게. How old are you? 물음표 찍고 마침표 찍고. 됐어? 그대로 썼어요, 진짜.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흰색 박스 안에 노란색이 들어간 거 보이세요? 됐어요? 그대로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how가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이거 소문자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소문자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물음표 나오고 마침표 나왔잖아. 이때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물음표를 없애버릴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원래 우리 의문문은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잖아. 그렇지? 집중. 중요한 거야. 자, 의문문은요, 우리가 do you, are you 자리를 바꾸죠. 주어 동사를.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으로 쓸 때는 이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do you, are you가 아니라 you are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are you로 나와 있지 지금. 이거를 다시 순서를 바꿔서 you are 이렇게 써줘야 돼.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 어떤 형태가 됩니까? I don't know. 그 다음에 how old you are 마침표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구문문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주어 don't know 동사 how old you are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목적어니까 우리 을을 붙여 해석해야겠지. 그럼 해석해볼까? 나는 몰라 너가 몇 살인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에 의문사가 없다, how 이런 애가 없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간접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순입니다. 어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주어 동사, 이 주어 동사를 해석할 때는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 주어가 동사 하는지, 너가 몇 살인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해석 똑같습니다.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번을 쓸게요. 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종속 접속사들은 명사절과 부사절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절이야? 여기도 절이잖아. 절.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절이냐? 얘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근데 특히 주로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해요. 목적어 역할. 그래서 뭐뭐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 포인트가 어순이고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영작으로 잘 나와요. 서술형. 영작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로도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결국 시험에서 내는 건 뭐냐? 어순으로만 시험을 냅니다. 이걸로만 시험 내요. 이걸로만. 중등부등 고등부등. 무조건 이걸로만 시험 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면 I don't know, how old are you?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어법상 만약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틀렸죠. 어순이 다르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또는 서술형에서 낸다면 어떻게 낸다? 이 어순에 맞게끔 제대로 영작하는지를 알아보게끔 그런 시험을 내는 거고요. 이 녀석은 고등부에서도 많이 출제가 된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원래는 그 책에 보면은 워크북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워크북은 제외하고요. 106쪽부터 116쪽까지 하겠습니다. 106부터 116쪽까지. 그래서 그 교재가 없는 분들, 아까 저기 누구냐, 형민이랑 태린이는 교재가 없다라고 했었죠. 아예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은 일단 오늘 그린 프린트에다가 이제 숙제를 해오시고요. 목요일날 제가 교재를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몇에서 몇 시간이야? 106에서 몇 시간이야? 내가 말한 거 106에서 116? 자, 여기까지 문제를 푸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질문할 거를 체크해 보는 게